안녕하세요. 우지영입니다. 주간 지방행정 동향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정책 동향입니다. 정부 지자체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 동향인데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벤처기업과 기술 창업기업들이 거의 수도권에 소재를 하죠.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도 창업기술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하고 창업 경진대회, 예전부터 했던 것들이죠. 혁신기술 제품 실증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벤처 창업 기업 수를 보면 2006년 5만 개에서 최근 3년 평균 13만 개로 2.6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또 벤처 투자도 0.7조 원에서 13.6조 원으로 20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죠. 24개로, 그러니까 2개였다가 24개로 증가했습니다. 세계도시 이제 창업 생태계 평가 결과를 보면요. 서울시가 12위를 받았네요. 1위는 여전히 실리콘밸리, 2위는 런던, 뉴욕, 4위는 LA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창업 기업의 60%가 수도권에 소재를 하고 있고 또 벤처 투자하는 비중을 봤더니 수도권 비중이 한 80% 수준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어떤 그런 벤처 창업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요. 이에 정부가 이제 그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한 거죠. 주요 내용은 지역 소재 투자 보육 전문 기업의 펀드 결성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자치단체 중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총 5조 원을 들여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는 창업 기업 제품 실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전시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역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에 지금 원자력 발전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반면에 환경단체들은 아리백을 강조하면서 이 아리백이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표준이죠. 그래서 여기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 경북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이 이제 추진되었지만 중단되었던 곳이에요. 영덕군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전 백지화로 피해를 봤다면서 좀 원전 건설해달라고 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울산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수원시에 성범죄자가 전입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관심을 끄고 있는데 고지서가 있어요.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이게 고지가 돼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범죄에 취약한 1인 여성 가구 등에도 신상정보 고지가 필요하다면서 고지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보면 552만 호 정도가 됩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 수준이고요. 그런데
양육 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물어봤더니 의료비 부담이라고 대답을 했고, 의료비 부담이 되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 가입률은 1%로 또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 설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요가 많은 진료 항목 있잖아요. 발치, 뭐 치석 제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보장 범위가 충분치 않다. 그리고 10세,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들이 10살이 넘어가면 가입이 제약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2014년부터 우리가 동물 등록제 시행했었잖아요. 근데 등록률도 또 38%에 그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보험, 의료비 부담 경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지자체에서 전남 담양구는 반려 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설을 하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경기 성남시도 시립동물병원,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도 반려동물 보건소, 공공동물병원을 설립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충북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우리 동네 뭐 동물병원 사업이라든지 한 마리당 2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동물병원 설립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대도시나 고소득층 반려가구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역 동향을 보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국가유공자 지원 및 참전수당 지급 관련돼서 동향을 보면, 이제 보훈부는 계속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요번에 도입된 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개정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외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도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50% 정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참전 수당이 월 42만원 정도가 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아주 다양합니다.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요국의 전문숙련 외국 인력 도입과 시사점인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 생산 연령 인구가 상당히 감소했어요. 2072년까지 장래 인구 추계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경제 이제 생산 인구가 3,674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1%가 되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2072년도가 되면 45.8%로 확 줍니다. 그러면 1,658명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인력을 수급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관련된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도입하는데, 지금 계속 단순 노동 공급량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고숙련, 전문 인력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창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에 영국은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점수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부족 직업군을 체크를 해서 그런 부족 직업군의 전문 인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우수 인재 유입을 하고 있고 전문 인재 이민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전문 숙련 인력에 대해서 비자 쿼터 고용 부담금 면제를 하고 있고, 일본도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숙련 전문 인력을 위해서 특정 가능 비자를 신설해서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을 많이 수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국내 임금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외국 전문 인력들이 국내 정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대응해서 수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동향.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동향인데요.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시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왜 하냐고요? 예, 서울시가 이제 청년들을 보내는 건데 전국의 19개 자치단체와 연결해서 서울 청년들을 이 시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사업 이름이 넥스트 로컬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6년 차가 됐어요. 청년 창업가 66개 팀이 선발이 됐는데 아주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이 발굴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위로 레드 로즈빈 팀이라고 있어요. 서울시 3기 팀인데 강원도 영월군에 가서 카페를 엽니다. 위로 약방이라고 카페를 열어서 할머니들이 뜯은 쑥을 활용한 디저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이제 주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상당히 어떤 그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건축가로 구성된 고결팀이라고 있는데 경북 문경시로 갑니다. 문경시도 지금 많이 지역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데죠. 빈집으로 방치된 대장간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체험, 숙박시설로 고결 문경 이렇게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장인들, 작가들과 협력해서 내부를 꾸미고 아주 독특하겠죠. 그래서 달의 체험을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